어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청년이 나주 땅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의 이름은 갑수였습니다. 갑수는 대대로 양반 가문에 그의 조부는 임난 때 의병을 일으켜 큰 활약을 한 인물이었으나 정작 갑수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친척들 전부 재산이 없는 갑수를 누구 하나 받아주는 이가 없어 홀로 이곳저곳을 떠돌다 결국 나주에 도착을 했지요. 실례지만 말 좀 묻겠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처음이라 그런디 혹시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라도 구하고 있을 만한 집이 어디 있을까요? 하이고 거 농사를 시작하는 때도 아니고 요즘같이 힘든 때에 암만 무슨 일이라도 어디 구하는 데가 있을까 모르겠구먼. 아 그려. 저 흥섭이 어르신네 가면 그래도 어떻게 머슴 자리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만. 흥섭이 어르신이요? 그분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부자인가 봅니다요. 그 어르신이 제일 가는 부자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 마음씨 하나로는 제일 부자가 맞으니 이를 구한다고 하면 직접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소개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니께 그 한번 찾아가 보시게나. 갑수는 행인의 말을 듣고 바로 흥섭이라는 자의 집으로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며 머슴일이든 농사일이든 어떠한 일이라도 좋으니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흥섭이는 갑수는 한눈에 보고 그의 분위기나 눈빛에서 비범함을 읽어내었기에 갑수에게 집에서 상주하며 할 수 있는 머슴일을 시켜주었지요. 그리고 예상대로 갑수에게 일을 맡겨보니 다른 머슴이나 소장농들과 달리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일했으며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른 일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참말로 여기에서 그저 머슴일을 하며 썩기에는 아까운 그릇인 것 같은디 커피는 못 속인다고 상황이 괜찮았으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재 같은디 참말로 아까울 따름이구만. 갑수가 흥섭의 집에 머슴일을 시작한 이래로 가끔씩 갑수는 흥섭이의 이런저런 행정 업무 심부름을 하기 위해 마을 이방의 집에 들를 때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방을 역임하고 있던 홍배는 관청에서 이런저런 아전들을 돕는 중요한 위치였지만 매우 박봉인데다가 청렴하여 지위를 이용해 돈을 불리는 재주가 없었기에 지위에 비해 재산이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갑수 자네 또 그 흥섭이 심부름으로 왔는가? 이방 어르신, 이게 저희 주인 어르신께서 가능하면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요. 알았구만 알았어. 내 꼭 그리하겠다 흥섭이에게 전해주시게. 그나저나 갑수 자네 장기는 둘 줄 아는가? 아 시간 있으면 나랑 장기나 한판 두고 가지 않겠는가? 장기는 어려서 부모님께 배우기는 했는데 말입니다, 어르신. 그런데 지금은 주인 어르신께서 시켜놓은 일이 있으니 혹시 다음으로 미뤄도 되겠습니까? 아 물론이고 말고 거 내 장기라고 하면 나라님도 마다할 정도로 좋아하니께 자네 언제라도 시간 되면 한번 찾아오게나. 그리고 가끔씩은 이방의 집에 심부름을 간 갑수는 그곳에서 이방의 딸인 춘심이와 마주치기도 하였는데요. 이게 누구야? 갑수 씨 아닙니까요? 몸에 춘심아 씨. 아씨가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요? 내 동네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갑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자연스레 알게 되었구만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준다고. 아닙니다. 그저 흥섭이 어르신께서 품삯을 풍족하게 쳐주시니 가끔 남는 게 있을 때 우연히 도와준 것이 과장되어 그런 말이 돌게 된 것 같습니다요. 하이고 어쩌면 사람이 저라고 봄꽃마냥 곱다냐. 그나저나 춘심아 씨가 나 같은 머슴 이름도 다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완전히 몸둘 바를 모르겠구만. 그 뒤로도 갑수가 이방의 집에 심부름을 가면 갈수록 춘심이와 인사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고 춘심이에 대한 갑수의 마음 역시 점점 더 커져갔지요. 갑수는 급기야는 일을 하는 와중에도 하루 종일 춘심이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졌고 밤에는 춘심이와 미래를 즐기는 꿈까지 꾸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갑수야. 아 갑수 이 친구야. 오메. 어르신 부르셨습니까요?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왜 이래 통 집중을 못하고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틈만 나면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다냐? 혹시 너 마음에 둔 사람이라도 생긴 것이냐? 아니구만요. 어르신, 제 주제에 무슨 마음에 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친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이? 지금이야 네가 상황이 좋지 않아 이렇게 머슴일을 하지만서도 나는 네가 말이다 언젠가 계기가 있으면 분명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구만. 그러니 절대 자신을 낮추지 말게 이 친구야. 하이고, 어르신 참말로 말씀 감사합니다요.
오엄에 내 요즘 춘심이 아씨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아주 내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주인 어르신까지 걱정을 하게 만들었구만. 안 되겠다야. 가만 보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더 끌어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겠다야. 이왕 일이 된 거 내가 망신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판을 봐야겠구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춘심이에 대한 마음만 키워봐야 일하는 것에 방해만 될 거라고 생각한 갑수는 굳은 결심을 한 채 일을 마치고 이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갑수 자네가 이 시간에 웬일인가? 흥섭이 일로 뭐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는가? 이방 어르신, 제가 오늘은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어르신하고 장기를 한판 들라고 왔구만요. 아 나랑 장기를 두려고 말인가? 아 장기라면야 뭐 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서도 자네도 참 뜬금없구만 그래. 그런데 어르신, 이왕 장기를 두는 건 내기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제가 지면 이방 어르신 댁 머슴일을 앞으로 3년간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저한테 따로 품삯을 줄 필요 없이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요. 무급으로 머슴일을 3년이나 말인가? 그러면 만약 자네가 이기게 되면 나는 자네한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거시기 그러니께 만약에 제가 이기게 되면 고추 춘심이 아씨를 저에게 주십시오, 어르신. 뭐시라? 내 딸 춘심이를 말인가? 하하, 이 친구가 무슨 꿍꿍이로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찾아와 장기를 두자고 하나 했더만 목적이 다른 데 있었구만 그래. 애기 이 친구야. 내가 다른 곳도 아니고 어디 머슴한테 우리 딸 춘심이를 시집 보내려고 지난 20년간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 줄 아는가? 이 친구가 어딜 주제도 모르고 허허허. 이방이 갑수에게 창피를 주자 갑수는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서둘러서 이방의 집을 나섰지요. 그리고 갑수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급히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낀 춘심이는 서둘러 아버지에게 무슨 영문인지 물었는데요. 아버지, 갑수 씨가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우리 집을 찾아오셨단가요? 아이고 춘심아 말도 말아라. 아주 저 머슴놈이 주제를 알아야지 참말로 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이방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진정시킨 후 딸 춘심이에게 갑수와의 일을 말해주었지요. 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춘심이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에 빠지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갑수 씨가 지금은 저리 머슴일을 하고 있어도 대대로 양반 가문 자손에다가 갑수 씨 조부는 임난 때 나라를 지킨 위인일 뿐만 아니라 갑수 씨 자신도 마을에서 자신보다 없는 사람을 돕는 것으로 제법 인망이 두터운 사람인디.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너무하셨구만요. 거절을 하시더라도 좀 더 정중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을 건디 말이어요. 아니 춘심아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아 춘심아. 춘심이는 어딘가 화가 난 듯이 아버지에게 말을 쏘아붙이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춘심이 방에 도착한 이후 그녀의 굳은 입가에는 미소가 띄워지고 두 뺨에는 단풍이 진 듯이 붉게 물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나만 마음이 있는 줄 알았더만 갑수 씨도 생각보다 과감하구마잉. 그나저나 암만 우리 둘이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보나마나 반대를 할 것이 뻔한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잉. 그랬습니다. 춘심이 역시 평소 갑수에게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갑수가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러 온 것에 날아갈 듯이 기뻤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갑수와 자신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고민을 한 끝에 불현듯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춘심이는 다음날 마을에서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말숙이를 찾았는데요. 지금 그것이 참말이냐 춘심아? 흥섭이 어르신네 머슴 갑수 씨가 어제 저녁에 너네 아버지한테 너를 달라 허락을 구했단 말이여? 그렇다니까 말수가. 너도 아다시피 우리 아버지 성격에 갑수 씨의 사람 됨됨이는 안 보고 머슴이라는 것만 보고 아주 겁나게 창피를 줬다는구만. 그람은 뭐 갑수 씨야 그렇다 치지만서도 춘심이 니는 갑수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잉? 아 그거야. 나야 그저 갑수 씨랑 오다 가다 인사만 몇 차례 한 것이 다지만서도 뭐 그래도 갑수 씨가 원체 마을에서 평판도 좋겄다. 거기에다 일도 잘하겄다. 그 정도면 사내 구실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냐잉? 하이고 가시나 아주 얌전한 채는 다 하드만 마음이 아주 없지만은 않은가 보구만. 그나저나 말수가 네 말이다. 네가 그래도 내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입이 무거워 놓으니 너한테만 몰래 말하는 거니께.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한다잉. 걱정 말어라 춘심아.
이거는 내 꼭 비밀로 할 테니께 말이여. 춘심이랑 그 흥섭이네 머슴 갑수가 서로 마음이 있다고 그것이 참말이냐 말수가? 참말이고 말고라. 내 춘심이한테 직접 들었다니까요, 언니. 거 춘심이가 꼭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 언니 어디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요. 하이고 내가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하겠냐. 이런 것은 딱 너랑 나랑만 몰래 알고 있어야지. 오, 우리 갑수랑 거 이방내 따님 춘심이랑 겁나게 깊은 관계라 이것이요. 그렇다고 안 그라요 흥섭이 아재. 그란디 갑수가 그 이방 어른한테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고 안 합니까요? 이것이 춘심이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라니까요. 허허, 내 갑수 그 녀석한테 평소 심부름을 몇 번 보내기는 했었는디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나저나 이방 어른이 반대를 했다고? 안 되겠구만. 이것이 내가 직접 찾아가 말을 해보든지 해야지. 한편 마을 이방은 딸을 달라는 갑수의 말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춘심이 역시 이제는 벌써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본격적으로 춘심이의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하루는 매파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춘심아 씨 혼처를 구한다고요, 이방어른? 그려 생각해보니 그 춘심이도 벌써 관연해. 이제는 시집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디 괜찮은 양반 가문이나 아니면 그 부잣집에서 혼처를 구한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꼭 좀 연결을 해주시게나. 아이고, 이방어르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춘심아 씨는 안 되는구만요. 아니 우리 춘심이가 안 된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아 우리가 돈은 좀 없더라도 내 이런저런 인맥이 많이 있는데다 우리 춘심이가 저리 꽃같이 이쁘게 자랐는디 뭐가 모자라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가? 오메, 진짜로 모른갑구마잉. 거 이방어르신은 눈도 귀도 닫고 사십니까요? 지금 우리 동네에 춘심이랑 갑수가 서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디 거 누가 춘심이한테 장가를 갈라 그러겠습니까? 뭐시라고? 자네 지금 우리 춘심이가 누구한테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마을 이방의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흥섭이 자네가 직접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인가? 이방 어른, 우리 집 갑수랑 그 어르신네 따님 춘심이랑 서로 마음이 있다고 하는디 혹시 이방 어른은 들었나 모르겠구만요. 아 이 친구야. 안 그래도 내 어제 매파한테 다 들었구만.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 춘심이랑 자네 머슴 갑수랑 아이고 내 속이 다 터지는구만 참말로. 이방 어르신, 제가 이방 어르신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디 말입니다. 우리 갑수 역시도 내가 한 해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찬찬히 봐보니 확실히 선비 가문 자손이라 그런지 사람 됨됨이가 다릅니다요. 지금이야 그 친구가 머슴일을 하고 있지만서도 기회가 있으면 진짜로 큰 인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니 어르신께서 그 친구의 기회가 되어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혼례에 관한 비용은 제가 전부 지불할 테니 생각 한번 잘 해보시란께요. 아이고 그 혼례 비용만 지불하고 빠질 생각인가 자네? 자네가 그리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마을에 소문이 이리 바다하게 도니 다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오메, 이방 어르신 그 말씀은? 그래 어디 애들 둘이 마음이 있다는데 아 여기서 내가 어찌할 방도가 있겠는가? 마을 사람 모두가 이미 갑수와 춘심이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다 흥섭이까지 나서서 마을 이방을 설득하니 아무리 완고한 성격의 이방이라고 하여도 어쩔 도리가 없이 둘의 혼사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갑수와 춘심이는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춘심아 씨가 이렇게 나랑 한방에서 첫날 밤을 보낸다는 것이 참말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구만 아주. 이것이 꿈이다냐 생시다냐? 앞으로는 가난할지는 몰라도 행복할 일만 남았구만 이제. 갑수는 한창을 첫날 밤의 달콤함에 빠져 행복한 상상을 펼치고 있을 때 춘심이는 사뭇 진지한 얼굴로 갑수에게 말을 건네었지요. 서방님, 혹시 글을 읽을 줄 알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먹고 사는 것에 쫓기다 보니 여태 글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만 부인. 그런데 갑자기 그것은 왜 물으시오? 서방님, 대장부가 글을 모르면 아무리 능력이 좋고 인품이 뛰어나더라도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10년 동안 이별을 하는 것 말이지요. 무엇이라? 10년 동안 이별을 말이오? 이제서 우리가 혼인을 해 첫날 밤을 치르려는데 10년이나 이별을 하자고 하니 내 당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부인? 그 10년 동안 서방님께서는 한양에 가서 글을 배워 과거 공부를 하시고 저는 서방님께서 관직에 오르시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길쌈을 하든 아니면 품삯 일을 하든 돈을 모아 재산을 늘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나봐야 우리가 서로 이제 막 서른이 되는 것이니 그때부터 한 세월을 서방님과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의 1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 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 같구만. 그럽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당신하고 헤어지는 것은 마음이 아프기는 해도 듣고 보니 그 길이 우리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 보이는구만. 갑수가 부인 춘심이의 말에 동의를 하자 춘심이의 굳은 얼굴은 이내 풀어지며 미소와 함께 다시 붉은 홍조를 띄웠지요. 그리고 둘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나누지 못할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이 밤이 깊도록 뜨거운 부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갑수는 부인 춘심이 챙겨둔 두둑한 노잣돈을 가지고 한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부인 춘심이는 그런 갑수를 눈물로 배웅을 해주며 마음속으로 건강하게 10년 동안 지내기를 빌었지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1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열심히 글 공부를 해서 꼭 성공에 돌아오겠다는 약속과는 다르게 반거지꼴로 나주 땅에 다시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갑수였습니다. 10년. 벌써 1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갑수는 가장 먼저 부인 춘심이가 살고 있을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뭇 달라진 마을의 모습에 한참을 헤매며 겨우 집으로 도착을 하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자신이 첫날 밤을 보냈던 처갓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빈 공터만 떡하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터를 보자 갑수의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으며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지요. 하이고 참말로 못 믿을 것이 여심이라더만. 멀쩡한 집이 사라지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오. 그 긴 10년의 세월 동안 뭐 다른 서방이라도 생겨버린 것이다냐. 이것이. 부인과의 눈물의 재회를 기대하며 다시 나주 땅을 찾았건만 순식간에 갈 곳마저 없어진 갑수는 마을 이곳저곳을 거닐다 한낱이 익은 행인을 만나 말을 물었습니다. 이 근처가 분명히 10년 전에는 황 이방님 집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방님께서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까? 황이방이라고요? 아, 누군가 했더만 3년 전에 돌아가신 이방 어르신 말하는 거구만요. 이 이방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단 말씀입니까요? 그러면 그 이방 어르신의 따님은 혹시 아직도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요? 아, 춘심아 씨야, 당연히 여적 우리 마을에서 살고 있구만요. 거 1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머슴살이 하던 갑수란 녀석하고 혼인을 하셨는디, 아, 어찌된 일인지 그 갑수란 녀석은 첫날 밤만 보내고 이 마을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다음에 그 후 남편이 떠난 충격 때문인지 그 전까지는 그저 이방 딸로 조용하게 지내던 춘심아 씨가 눈에 불을 켜고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하더만 끝내는 엄청나게 성공해서 지금은 이 마을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니까요.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나오는 가장 큰 기와집이 바로 춘심이 아씨 집이구만요. 워우 워메. 이 마을 제일 가는 부자란 말입니까요? 참말로 그 춘심아 씨라는 사람이 수완이 대단하고만이라. 그런디 그러면 그 춘심아 씨는 남편이 떠나버린 이후로 재가를 하셨단가요? 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구만요. 하이고 제가는 무슨 놈의 제가입니까? 거 춘심아 씨가 10년 전 혼인을 하고 초야의 아들이 생겼는디 춘심아 씨가 그리 잘 나가니 아들이 딸려 있다고 해도 이곳저곳 명망 있는 양반 가문 자손들이 한 번만 만나보자고 해도 10년간 수절하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있는디 말이어요. 그란디 가만 보니께 말이오. 내 그 짝을 언제 어디에서 본 것 같은디 이것이 기억이 날랑말랑하구만 참말로. 하이고 어디에서 저 같은 천한 사람을 보시다니요. 그 사람 잘못 봤구만요. 갑수는 춘심이 거부가 되었다는 말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비루한 차림으로 10년 만에 부인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 그냥 돌아갈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아들이 생겼다는 말에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 행인이 가르쳐준 대로 춘심이의 집에 도착을 한 갑수. 그는 집 문 앞에 자신의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하여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해보기로 하였는데요. 실례합니다요, 도련님. 거 남은 밥이 있으면 조금만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나눠주실 수 있으십니까요? 어르신, 제가 집안 어르신께 식사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바로 여쭤볼 테니 얼른 들어오시지요. 하이고 소인이 들어가기는 어디를 들어갑니까요? 저는 여처마 밑이라도 좋으니 그 식은 밥이라도 있으시면 조금만 주시지요.
예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손님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얼른 들어오시지요. 갑수는 아들의 모습에 흐뭇함을 감추지 못한 채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집 마당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마당에서는 한 여인이 갑수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들었는데요. 서방님, 이것이 서방님 맞는 거지라. 아이고, 이것이 몇 년 만이오 서방님. 거 약속을 지켜줘서 참말로 감사하오 서방님. 부인 춘심이는 갑수를 보자마자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고 그렇게 둘은 10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수와 춘심이는 10년 만에 쌓인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네, 당신 말대로 뜻을 이루어 보겠다며 10년 전 집을 나서 한양으로 가는 길에 운수가 사나웠는지 도적을 만나 노잣돈을 전부 뺏겨버렸구만. 그리고 어찌어찌 유랑을 하며 한양에 도착해서 서당을 가봐도 나 같은 비롱뱅이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리하여 내 10년 동안 글 한자도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전국을 떠돌다 허송세월만 보내고 이리 오게 된 것이구만. 아이고 참말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는 우리 집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나아졌으니 인자부터는 그저 있는 논밭들 잘 관리하면서 같이 잘 살아보시게요 서방님. 사람의 운수는 다 운에 달려있는 거라고 안 합니까요? 고맙구려, 마누라. 내 참말로 자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구만. 진짜 부끄러울 따름이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시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같이 즐겁게 살아갈지 그것만 한번 궁리해 보시게요. 춘심이는 남편 갑수가 아무 소득 없이 10년을 보낸 것에 대해 원망을 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었고 갑수에게 깨끗한 도포를 주어 갈아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갑수가 입고 왔던 옷들을 후에 빨기 위해 옷을 부엌으로 가지고 가는데 춘심이는 그 옷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서방님, 내 서방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러려니 했지만서도 그래도 역시 뭔가 의문이 가는 것이 한 가지 있구만이라. 응? 마누라? 의문이 가는 것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래? 서방님께서 입고 오신 옷은 마치 일부러 더럽게 보이기 위한 것 마냥 겉에만 흙먼지가 묻힌 것 같이 보이고 단벌로 이곳저곳 유랑걸식을 했다는 사람의 속옷은 또 어째 이렇게 새하얗고 깨끗하단 말입니까? 서방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사실대로 저에게 말해주시지요. 무엇이라? 내 10년 전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도 부인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디 참말로 마누라 당신한테는 내 당해낼 수가 없구만. 그것이 그러니께 말일세. 그리하여 갑수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인 춘심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10년 전 갑수는 부인과의 약속대로 한양의 한 서원으로 찾아가 인품이 좋은 스승님을 만나 그곳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넘은 그가 천자문부터 공부하기 시작하자 주위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헛수고를 한다며 그를 비웃었지요. 그런 주변의 시선의 갑수는 밤이 되면 서러움에 남몰래 눈물 짓는 일이 많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는 나주에서 홀로 고생을 하고 있을 부인을 생각하며 버티고는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지금도 길쌈을 하며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디 내가 겨우 여기에서 무너질 수 없는 일이구만. 지금이야 나를 보고 비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다들 한번 두고 보시게나. 그렇게 잠을 줄여서까지 공부를 한 결과 6년 만에 갑수의 문장을 짓는 실력은 크게 일취월장하여 서원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상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승까지도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처음 글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온 지가 엊그제 같은디 이제 우리 서원에서는 자네를 글로 당해낼 유생이 없구만. 이것이 다 스승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잘 가르쳐주신 덕분입니다. 스승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일자 무식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요. 이 친구가 겸손 떨기는. 갑수 자네 말일세. 내년에 임금님께서 주관하는 과거 시험이 열린다고 하니 한번 응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과거 시험에 말입니까 스승님? 그려. 그동안 자네가 그 고생을 해가며 공부에 매진했던 것도 전부 이 과거 시험 때문이지 않겠는가? 내가 봤을 때는 자네라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그리하여 스승의 권유로 이듬해 열리는 과거 시험을 응시한 갑수는
처음 응시한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하고 관직에 들어가 가주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갑수는 가주서가 된 이후에도 뛰어난 순발력과 문장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결국에는 임금의 눈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임금이 갑수가 쓴 글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갑수에게 물었지요. 이렇게 문장이 뛰어난 것을 보니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나 보구나. 도대체 자네는 누구의 자손인가? 갑수는 임금님께 자신의 조부가 임난 때 활약을 했던 것과 부모를 잃고 여태까지 머슴일을 하며 과거 시험을 보게 된 과정까지 전부 말씀드렸지요. 그러더니 임금은 특히 갑수의 부인 이야기에 강한 흥미를 보였는데요. 그럼 자네의 처가 지금 자네가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신이 집을 나서고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편지 한 장 보낸 일이 없었기에 짐작컨대 아직 모르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지금 마침 담양 부사의 자리가 공석이라 내 현 나주부사를 담양으로 옮기고 자네를 나주부사로 임명을 해줄 테니 짐과 약속을 하나 할 수 있겠느냐? 전하 나주 부사 자리를 신에게 말이십니까? 그런데 약속이라 하시면 자네가 나주로 돌아가 아내와 10년 만에 재회를 할 적에 비렁뱅이처럼 꾸미고 가 아내를 만나보고 후에 짐에게 아내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알려주게나. 큰일을 위해 떠난 남편이 10년 만에 비렁뱅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네 부인의 반응이 어떠할지 내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여 그런다네. 갑수가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부인 춘심이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거렸지요. 아이고, 서방님도 참말로 짓궂으시구만요. 어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저를 다 속이십니까요? 내 말일세. 다른 것은 몰라도 부인에게는 평생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그래도 임금님의 명령은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부인. 그러니 자네가 모쪼록 이해해 주시구랴. 다른 것이면 몰라도 임금님의 명령이니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드리는 겁니다요, 서방님. 이리 좀 와보시구려 부인. 그 10년 동안 참말로 고생 많이 했구먼 그래. 다음 날이 되고 춘심이는 남편 갑수가 금이 환영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3일 동안 마을 사람들 모두 초대를 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갑수의 공부를 도와주었던 한양에 있는 서원에도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보내었지요. 이후 갑수는 특유의 청렴하고 의로운 일처리와 함께 부인 춘심이의 내조가 더해져 벼슬길에서도 승승장구하여 후에 2조 참판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